중국의 목가적 삶은 인간과 자연의 밀접 만남 속에 펼쳐집니다. 그들은 역경 딛고 조류 바꿀 수? 산에서, 염전에서, 바다에서, 숲속에서. 아빠 빨리 파세요. 사람들은 한계를 초월하고 대대로 건설합니다. 그 독특한 제품과 독창적인 음식 문화는 중국의 음식 지도를 밝히며 생존을 위한 끝없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타이항산 깊은 곳에 돌제방 계단식 논이 200평방킬로미터를 덮습니다. 제방의 총 길이는 만리장성 길이의 절반을 초과합니다. 건설은 700여 년 전에 시작되어 이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썰이가 내린 후 산속 주민들은 감을 수확할 때입니다. 샤오미는 6살이고 성인들과 함께 처음으로 테라스에 들어갑니다. 조심해. 그녀의 아버지 후린, 가정의 가장. 하지만 들판에서 86세 샤오미의 증조 할아버지가 전문가입니다. 감이 많네요. 오늘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산책로는 걷기 힘듭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가족이 들판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옥수수빵은 향이 나게 구워집니다. 썰이가 내린 후 감은 떫음이 줄어들고 더 달콤해집니다. 이것은 최고의 천연잼. 이리 와, 감빵을 만들어 줄게. 샤오미, 이걸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께 주세요. 할머니께 드려요. 건베이. 단가요? 네, 아빠와 또 이곳에 올래요? 네. 감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아요. 얇은 토양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얕아도 높게 자라 농업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강함. 태양산은 북중국 평원과 황토고원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샤오미 씨 가족은 태양산 한가운데 허베이시현 왕경장에 살고 있습니다. 산들은 남동쪽의 습기와 북서쪽의 바람과 모래를 막아 물과 토양이 부족한 불모의 땅이 되도록 합니다. 왕경장에는 평지가 없습니다. 전부 산입.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경사를 올라야 합니다. 돌 제방을 쌓아야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작은 평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원나라 시대의 산에 계단식 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처럼 강인 내건성 작물 선별 재배했습니다. 식물과 함께 사람들은 생존할 길을 찾았습니다. 호린 가족의 0.3헥타르 농지가 40여 밭으로 나뉘어 500m 떨어진 경사면에 흩어져 가뭄에 강한 기장은 산에서 주된 곡물 작물입니다. 할머니, 어디서 시작해야 해요? 거기서 시작해 계속. 네. 묘목도 돌봐야 해요. 내 묘목을 잘 돌보면 나중에 기장을 얻을 수 있어요. 두 분 모두 곧게 서세요. 할머니, 제가 세워요. 아빠, 이 돌 괜찮아요? 샤오미가 찾은 모든 돌들이 좋아요. 돌제방은 꾸준한 관리 필요. 계단식 논에서는 일부 지역 흙이 20cm 이하, 다른 곳은 50cm입니다. 돌은 너무 많고 흙은 너무 적어요. 모든 흙은 돌 사이의 틈에서 파내졌어요.
돌을 사용하여 돌 제방을 쌓고 계단식 논의 소중한 흙을 유지하여 곡물을 재배해요. 가뭄에 강한 산초 나무를 돌 제방 근처에 심어요. 광범위한 뿌리 체계를 통해 주변 흙과 돌을 함께 결속해요. 비가 온 후 수분을 가두고 흙의 유실을 방지해요. 여기에 산초 나무를 심어두기 무너지지 않게 해요. 묘목이 꽃 피우고 열매 맺는데 3년 걸려요. 감나무와 마찬가지로 산초나무는 수세기 동안 계단식 논을 건설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산초 열매를 따러 갑니다. 산초 열매 따. 당나귀 발굽 다듬어. 200그루 이상의 산초나무는 허린 가족의 주요 현금 작물입니다. 허린이 대학 다닐 때 산초 판매 수익 덕분에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빠 빨리 따요. 알겠어요. 당신도요. 여기서 일이 끝나면 그들 옆에 있는 형제들을 따겠습니다. 스촨과 산시의 품종과 비교할 때 타이항산의 품종은 기름 주머니의 감귤 향을 가진 테르펜 함량이 높고 산톨 함량이 낮아 매운 향이 풍부하고 적당히 얼얼한 맛을 냅니다. 무역 발전과 함께 시현현의 스촨 고추가 중국 북동과 베이징 텐진 등으로 전해졌다. 북부 사람들이 스촨 고추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는 전통 가정 요리가 있습니다. 삼겹살을 물에 30분간 끓이고 색과 풍미를 위해 설탕을 추가합니다. 스튜의 양념은 파와 생강을 기반으로 하며 스촨 고추는 비린 내음을 제거하고 팔각의 향기를 더욱 강화합니다. 중불에 1시간 동안 요리. 돼지고기를 두께 5mm 이하로 썰어줍니다. 많은 양의 스촨 고추를 바닥에 깔고 비밀 소스를 붓습니다. 그 다음에 고온에서 60분 동안 찐다. 이것이 이 요리의 핵심. 오랜 시간 동안 푹 끓이고 쪄내면 지방이 빠지고 화자오의 향과 얼얼함이 줄어들면서도 삼겹살의 기름기를 완벽하게 잡아준다. 대대로 축제 연회에서 주요 요리로서 각 가정마다 비법 레시피가 있다. 화자오가 널리 팔리고 있다. 씨앗도 버려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지역 주민 삶의 기쁨. 할머니, 당나귀가 어지러워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태양산에서 화자오 씨앗 기름 추출, 오랜 역사. 전통 석조 절구 방식이 마을에 아직 사용됩니다. 증조 할아버지 세대가 나이가 들면서 편리하고 효율적인 전기 절구가 사람들에게 선호되고 있습니다. 할머니, 저 작은 팬케이크를 만들고 싶어요. 작은 팬케이크? 밀대를 줄게. 산초씨 오일은 강하고 매운 향기, 부드럽고 얼얼한 맛, 은은한 견과류 향을 지닙니다. 할머니, 제 작은 팬케이크 좀 보세요. 파 좀 썰어줘.
신선한 산초와 함께하면 돼지 삼겹살이 특별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배고파요. 감자요. 호박. 증조 돼지고기 드세요. 큰 거 드릴까요? 작은 거 드릴까요? 작은 거요. 작은 거요? 알겠습니다. 아이들 작은 먹어. 농민들의 식탁에는 테라스에 제철 농산물이 진열됩니다. 일상에서의 평범한 별미가 산골 주민들의 세대를 키웁니다. 조는 어때요? 맛있어. 샤오미아가 조 먹어요. 중국에서는 산이 전체 토지의 3분의 2를 덮고 있어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자연 환경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산악 지역을 벗어나면 거의 1억 헥타르의 여말칼리 토지가 있습니다. 요하강 하구에서는 바닷물과 담수의 장기적인 대립으로 인해 2,000평방킬로미터 이상의 해안 여말칼리 토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고구 무렵에 마법 같은 식물이 새싹을 틔웁니다. 수세기 동안 식량이 부족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에 의존했습니다. 수아다 사우사입니다. 여말칼리 지역에서는 봄 수아다 구아의 슈 요리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위 새싹을 조심히 집어뜯어도 성장에 영향 없습니다. 잘린 줄기에서 일주일 후 3가지 잎이 돋아날 것. 끓는 물에 데쳐주세요. 물로 여러 번 헹궈주세요. 수분을 짜주세요. 수아다 과수의 소금이 점차 녹아듭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파, 새우, 그리고 풍부한 라드와 함께 만두에 사용합니다. 많은 라드 또는 찐 만두가 필요. 수아다 과수는 바삭쫄깃하며 해산향이 가벼워요. 20일 동안만 구할 수 있어 여말 토지에 사는 사람들의 추억을 되살립니다. 아시아산 조가에는 지방 많은 삼겹살과 추가. 더 많이 저을수록 속이 더 좋아집니다. 집에서 만든 만두는 속이 충분해야 합니다. 갓 따온 갈대 잎에 올려져 있어 요화강 스타일의 정통 수아다 과슈 만두입니다. 준비 완료. 어린 시절 맛? 네, 왜냐하면 수아다 과슈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선물인 수아다 과슈는 사람들의 식단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때 메마르던 땅의 생물 공동체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가을의 수아다 살사 식물은 베타시아닌을 계속 축적합니다. 매우 염분이 높은 조수에 잠겨 그들은 1헥타르당 연간 6톤의 소금을 소비하며 활발히 자랍니다. 염도가 점차 낮아지고 갈대가 자랍니다. 갈대가 자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땅을 복구하고 특별한 쌀을 재배할 수 있는 논을 경작합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염기성 조건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수 생물이 주인공이 됩니다. 중국 장갑개의 일종인 판징개는 50년 전에 논에 도입되었습니다. 밤에 갑작스런 밝은 빛이 개를 느려지게 하여 잡기 쉽게 만듭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독특한 환경에서 자라 해산물과 유사한 풍미를 지니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황금 벼농지와 같은 위도 판징은 풍부한 일조, 큰 온도차, 풍부한 물을 자랑합니다. 5. 인간과 식물이 개량한 염해 토양 3.3헥타르에서 쫄깃하고 탄력 있는 염분 저항 쌀이 생산됩니다. 알칼리성 논에서 키운 개는 크기가 작고 단단하지만 부드러운 살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알과 게살은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분리됩니다. 껍질도 버려지 않음. 게장을 생강물로 희석합니다. 계즙 여과는 전통 농촌 두부 제조에서 영감받았습니다. 게살은 사라졌고 게알과 게 부산물은 여전히 즙에 남아 있습니다. 쌀겨유 사용해 다진 마늘과 조리한 게알 볶습니다. 염분 강한 쌀로 양조한 황주 추가. 이 모든 준비는 게알과 게즙이 빛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합니다. 약한 불에서 끓일 때는 열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빠르게 응고되어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중국 동북부에서는 수생 갑각류 재료를 요리하는 것이 오랜 전통입니다. 30년 이상 동안 해안선이 해안에서 2km쯤 바다로 진출했으며 갯벌에서 논으로의 변화가 여전히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때 불모지였던 황무지는 번영하는 농지로 변모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 속 모든 것이 변합니다. 중국인들은 생존과 발전 위한 식량 확보에 순탄한 길을 겪은 적 없습니다. 지리적 장벽을 극복한 후 기상 조건이 다양한 제약을 더합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최선 찾을 수 있나요? 우멍산의 평균 고도는 2,000m입니다. 소나무 숲에 끊임없이 변하는 형태의 신비한 생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카르스트 산맥에서 물을 절약하는 식생으로서 침엽수린 바닥은 사람들이 발견한 자연 온실입니다. 한여름 매일 아침 6시에 천샤오파는 정시에 숲에 나타납니다. 며칠 후에 캡이 열릴 것입니다. 바늘 끝만큼 작은 상태에서 4개월 이상의 성장을 거친 후 그들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양빛이 숲의 온도를 빠르게 올립니다. 소나무 잎사귀는 공기 통과 가능, 과도한 햇빛 막아줍니다. 아래층의 공기 습도는 90%를 초과합니다. 변화를 시도함. 붉은 볼바 등장. 볼바 대나무 버섯. 아마 중국인의 대나무 사랑이 우리가 맛있는 대나무 버섯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원래 죽은 대나무 뿌리에 기생했으므로 한때 매우 희귀했습니다. 1980년대에 중국인들은 처음으로 야생 대나무 버섯에서 균류균주를 분리하여 점차 아래층에서 인공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드문 재료가 일반 가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갓이 열리면 3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갓 위의 포자가 액화됩니다. 그 후 치마가 시들. 첸샤오파는 20헥타르 대나무 버섯을 관리,
첫 수확은 15일 내. 시간과의 경쟁. 채취할 때 너무 세게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면 버섯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대나무 버섯은 가시 깨지기 쉬워 부주의 시 균사가 손상됩니다. 이는 부주의할 여지가 없게 빠르고 정확해야 합니다. 매년 몇 대 학생이 여름방학 동안 이를 돕기 옵니다. 초보자에게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볼발을 떼어서 여기에 놓으겠습니다. 이걸 가시라 해. gas, 검은 물질은 포자 분말. 포자 분말, 포자 분말 줄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왼손으로 줄기를 잡고 이렇게 갓을 제거하세요. 완벽합니다. 갓을 막단 붉은 볼바 대나무 버섯은 아삭하고 달콤하여 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맛이 납니다. 6월 아이스크림처럼 입안 부드럽고 촉촉. 절강 대나무 버섯은 다른 버섯에 없는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대나무 버섯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건조시켜야 합니다. 수분을 제거하는 것 외에도 건조 과정에서 약간 갈색으로 변해 옅은 노란색을 띱니다. 건조한 후에는 신선한 향이 사라지고 풍부한 균류 향으로 대체됩니다. 실온에서 보관 시 1년 동안 보관 가능합니다. 원추형 가스는 대나무 버섯 모자라고도 불립니다. 70도씨의 뜨거운 물에 1시간 동안 담가 간단히 헹구면 갓에 붙어있는 포자가 떨어집니다. 이제 가시 현지에서 대나무 곱창으로 알려진 양곱창을 닮았습니다. 복잡한 요리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맛을 위해 신선한 고기 몇 조각을 넣고 식용유로 볶으면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대나무 곱창은 바삭쫄깃, 향긋 산뜻합니다. 대나무 버섯을 먹는 또 다른 놀라운 방법, 대나무 버섯 알 또는 버튼이 있습니다. 부행부터 자루까지, 감각막부터 갓까지 대나무 버섯 알은 모든 에센스를 감싸며 아미노산 폭탄과 같습니다. 팬프라이와 베이킹을 합친 점토 프라이팬은 대나무 버섯 알의 풍미를 최대로 살립니다. 다양한 아미노산이 충돌하며 풍부한 맛이 즉시 터져 나옵니다. 자, 각자 하나씩 가져가세요. 힘든 수확철 동안 첸 씨는 관대한 고용주입니다. 우멍산의 계절 별미가 그녀의 친구 식탁에 올라와 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한때는 수명이 짧았던 희귀 버섯이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인기 별미로 변신했습니다. 2000km 떨어진 곳에서 공룡 시대에 태어난 고대 수종이 여전히 그 지역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신신 씨와 그의 부모님은 산으로 향합니다. 300m 낙차, 가파른 경사로 젊은이 도전.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9m 길이 40kg짜리 사다리를 어깨에 메고 산을 중간에 멈추지 않고 오릅니다. 중국 토레아 나무는 티쿠스과 토레아 속 식물로 1억 7천만 년 전 쥐라기에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행나무는 또 다른 고대 수종입니다. 그 나무는 높이가 17m입니다. 신신 씨는 지면과 캐노피 사이에 수직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부가지 수확을 위해 올라가야 합니다. 노부부는 수십 년 동안 암묵적인 이해를 쌓아왔습니다. 조심하세요. 알겠어요. 신신위엔 아버지는 모든 중국 토렐리아 나무에 익숙합니다. 800년 이상 된 이 고목이 그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조심하세요. 천천히. 매년 수확기마다 노인은 직접 견과를 따겠다고 고집합니다. 막는 사업다. 사다리를 고정한 후 신씨는 아버지 사용을 허락합니다. 그는 항상 이 나무들에 대해 걱정한다. 그는 여전히 이를 좋아한다. 매년 그는 계절마다 그들을 돌본다. 중국 토레아 나무가 꽃이 피는 것부터 열매를 맺는 데는 17개월이 걸린다. 같은 나무에는 수확할 준비가 된 익은 열매와 그 해에 수분된 어린 열매가 모두 있다. 이번 해와 내년의 열매가 같은 가지에서 자랍니다. 도구를 사용하면 내년 열매가 손상되므로 손으로 하나씩 수확해야 한다. 전 세계 6종의 토레아 중 중국 토레아만 씨앗이 식용 가능하다. 그것은 쿠아이지산 사람 덕분. 600년 전 그들의 선별과 접목으로 중국의 독특한 종인 중국 토레아가 탄생했다. 신씨 조심하세요. 중국 토레아 나무는 성장 속도가 느려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15년, 최고 열매 시기에 들어가는데 30년이 걸립니다. 가장 오래된 나무는 800년이며 200, 300년과 20, 80년 된 나무도 수십 그루 있습니다. 다른 시기에 심은 나무들로 한 남의 중국 토레아는 손자만 수확할 수 있습니다. 개척자들이 나무를 심고 후손들이 수확합니다. 작은 중국 토레아 견과는 농부들의 여러 세대에 걸친 관리와 기다림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수확 후에는 한 달 이상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씨앗 과육 껍질을 수작업으로 제거하는 투포, 투오퓨라고 합니다. 그 후 견과는 복잡한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투이유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중국 토레아 견과 생존. 우리는 약 한 달 동안 계속 돌려줘야. 매일 돌려 온도 습도 일정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견과 내부의 배피에 있는 탄닌이 점차 산화되어 쓴맛을 천천히 제거합니다. (25일) 후에 견과는 숙성 과정을 완료합니다. 그 후 가장 어려운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3일에서 5일 동안 건조됩니다. 견과를 200도에서 간 소금과 20분 볶습니다. 70% 익으면 찬 소금물에 담급니다. 소금이 껍질에 스며들어 약간 짠맛을 내고 커널에 부착된 배피가 느슨해져 분리되도록 도와줍니다. 많이 저어가며 볶은 후 10분 정도 더 볶으면 견과류가 마침내 준비됩니다. 견과류 한쪽 끝에 대칭돌기 2개 있어 현지인들은 시시눈이라 부릅니다. 이 독특한 기계적 구조 덕분에 사람들이 껍질을 집어 뜯기 쉽습니다.
오래 성장한 후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쳐 작은 씨앗들은 이제 편백, 나무, 지방, 견과류의 향을 결합하여 바삭한 식감과 지속적인 단맛을 남깁니다. 중국 토레아 견과류는 요리사에게 창의 아이디어 제공합니다. 만다린 썰어주세요. 잘게 썬 중국 토레아 견과류, 파, 돼지기름으로 속을 만드세요. 식용유에 약한 불로 3분간 튀기세요. 중국 토레아 견과 넣은 생선말이 신선하고 부드러워. 누오미즈를 위해 땅콩과 참깨를 잘게 썬 중국 토라야 너트는 쫄깃하고 아삭한 식감에 상큼한 독특함을 더합니다. 만물의 순환은 시간의 리듬을 담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과 상호작용하며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자발적 양보합니다. 5월 1일부터 중국 주요 해역에서 4개월간의 여름 어업 금지가 시행됩니다. 해양 생태계가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식탁에서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해요. 이 기간 동안 해양 농업은 중요한 보완책이 되었습니다. 대련에 있는 창산도는 중국 해양 목장의 가장 높은 위도 지역입니다. 선 씨와 파트너들은 올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3등급 스펫 너무 그들은 지난 이틀 더 잘 자랐습니다. 해양에서 35일간 자란 스펫은 크기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뉘며 양식장에 배치됩니다. 창산도는 북위 39도에 위치하며 평균 수온은 섭씨 14도입니다. 보해와 황해에서 냉류와 온류가 만나는 곳은 풍부 유기물을 제공합니다. 가리비는 해수에서 플랑크톤과 유기물 파편을 여과하여 섭취하며 인공 사육 없이도 빠르게 성장합니다. 예소가리비는 냉수 해양 이중 껍데기, 1980년대에 적절한 수온을 가진 창산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중국 전체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지역. 섭씨 18도는 예소가리비의 최적 온도입니다. 온도가 상승하기 전에 1년 동안 양식된 1년생 가리비를 수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해양 목장에서 사람들은 갓 채취한 가리비를 맛볼 기회를 가집니다. 바다에서 가장 짧은 거리가 최고의 감각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정말 커요. 근육 부분이 최고이고 가장 신선합니다. 하나 더 열어드릴게요. 드셔보세요. 달콤해요. 네. 맛있어요. 갓 채취한 가리비는 가능한 가장 짧은 시간의 가공. 가공 공장 해양 목장 인접. 원맛 유지를 위해 바닷물로 세척짐 과정을 거칩니다.
굴직근과 프릴 용도가 다릅니다. 이 작업장은 매일 100,000kg의 껍질이 있는 신선한 가리비를 가공할 수 있습니다. 온도 80도에서 2시간 동안 뜨거운 공기로 건조하면 굴직근이 탈수되고 감칠맛 물질이 응축되며 신선한 단맛이 풍부한 감칠맛으로 변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우리가 익숙한 말린 가리비가 됩니다. 어업장 주방은 수확의 기쁨으로 가득. 갓 잡은 해산물로 가장 평범한 식사도 시각적으로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해양 작업은 결코 멈추지. 수심 20m에서 잠수부들이 3년 된 가리비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선과 그의 사람들이 3년 전 걷어심음. 해저 환경은 표층수 온도에 영향 없다. 자연 수역에서 기른 가리비는 야생에 가깝다. 어업 금수 기간 동안 어부들은 산란 중인 해삼과 달팽이를 피할 것입니다. 4시간 이내에 야노가리비가 대련의 식당에 배달되었습니다. 4년 이상 사육된 야노가리비는 더 탱탱한 수축근을 갖습니다. 반죽으로 입혀 낮은 불에서 팬에 구워지면 달콤한 가리비 육즙이 봉인됩니다. 말린 지방과 보관용 벌레 육수를 넣으면 가리비 맛을 유지하며 풍미가 향상됩니다. 가리비를 깍둑 썰기 하거나 두드려 탄력을 줍니다. 회양 사자머리와 항저우 어묵에서 영감을 받아 가리비 미트볼이 탄생했습니다. 제철 조개로 만든 닭 육수에 추가하고 30분간 찐 후 달콤한 완두콩으로 장식하여 상큼한 느낌을 더합니다. 전통 나무 화로에서 볶은 매운 가리비, 프릴은 손씨와 그의 동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입니다. 찜개와 굴은 어업의 단순함과 관대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통통합니다. 감칠맛. 감칠맛과 단맛. 맛있는 음식의 보상은 사람들의 밤낮 노동을 충분히 달래줍니다. 자연의 제약에 직면하여 중국인은 산과 바다에서 그들의 삶을 건설합니다. 믿을 수 없는 다양한 식재료의 시대에 우리는 농업의 기원을 되돌아보며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길들여 우리가 생존을 위해 의존하는 농지를 형성한 방식을 탐구합니다. 밀은 인간이 재배한 최초의 작물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인구 3분의 1 이상이 밀을 주요 식량 원천으로 의존하며 세계의 주요 곡물입니다. 현재의 밀은 세 종의 야생풀에서 유래했으며 두 번의 다배수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 다배수화는 야생 에인콘 밀이 에길롭스 스펠토이데스와 교배되면서 발생하여 2배체에서 4배체로 변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세 번째 야생 타우슈 염소풀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밀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GAGMI라고 부릅니다. 알갱이는 관절처럼 분리돼 부서지기 쉽습니다. 한 번 만지면 부러져 떨어집니다. 봐, 그냥 만졌을 뿐.
봤죠? 부스완하. 나는 거의 만지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떨어졌어요. 미래 진화 과정에서 우리는 그 거친 특성을 변화시키고 씨앗이 쉽게 탈곡되지 않는 특성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밀은 수천 년에 걸친 진화 후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밀 이삭을 형성했습니다. 베이징 삼환경 내 활기찬 도심 지역에서 건물로 둘러싸인 6.6헥타르의 밀밭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것은 농부가 아닌 중농과학원 소속 과학자입니다. 이 실험용 밭은 1950년대부터 경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1000개 이상의 밀실험 재료 재배 중입니다. 유리한 결과는 광범위한 밀 재배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인류와 밀의 가축화는 수천 년에 걸린 선택 과정을 수십 년, 심지어 10여 년 만에 가속화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밀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오랜 전통의 밀 기반 식품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밀 재배가 지배적인 중국 북부에서는 방언 등 지역 관습을 반영한 다양한 밀식품이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고기와 풍부한 재료로 밀 기반 식품을 사랑합니다. 번화한 육해상 상업중심지 텐진에서 밀가루 음식은 고대부터 꾸준히 인기를 유지하며 수천 가정을 지원해왔습니다. 가열 콩기름과 밀가루 혼합 유수가 다양한 플랫브레드에 정수를 불어넣습니다. 반 정도 부풀은 반죽을 작게 굴립니다. 완벽한 조수입니다. 유수 플랫브레드는 결국 기름과 밀의 풍부한 향기로 층을 이룹니다. 참깨 2개. 참깨 플랫브레드 옆에 뭐가 있나요? 작은 것들이 있나요? 유수 플랫브레드 4개. 플랫 4개, 참깨 풀브 2개. 두유수빵. 티엔진서 일주일간 매일 다른 납작빵 먹을 수 있어요. 정말로 콩, 산싸, 달콤한 짭짤한 참깨 납작빵, 소고기와 양고기. 티엔진, 진정한 밀가루 왕국. 여기서 납작빵은 주식으로 어떤 요리와도 곁들여 만족스러운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수 납작빵은 흑머리 갈매기 최애 음식입니다. 매년 날씨가 서늘해지면 그들은 제때 강으로 돌아와요. 사람들이 이곳에 가져오는 유수 납작빵 갈매기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이곳은 그들에게 안전한 겨울 도시 목초지가 되기도 합니다. 중국인들의 밀가루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사람과 땅 사이의 미묘한 조화를 반영합니다. 북중국 평원의 또 다른 전통 밀 재배지. 중국 최초의 기계화된 석탄채굴 시작지. 산업화의 맥락에서 탕신에서 밀가루 식품의 기원은 극도로 확대됩니다. (600g의) 반죽은 몇 분 만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글루텐이 제거된 찐 밀가루는 일반 밀가루보다 입자가 더 커서 반죽이 달라붙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F.
손바닥 크기의 반죽에서 두 겹의 깃발을 너비 2m, 길이 6m로 늘리는 데는 5분도 차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복 추가 찐 밀가루는 방펑 팡팽 과정에서 완전 털어내야 합니다. 요리사의 뛰어난 기술은 수년간의 헌신적인 연습에서 비롯됩니다. 반죽판 위에서 장인의 기술이 제자에게 전수되어 지역의 풍미를 보존합니다. 12번 접힌 시트, 두께 1cm 이하. 균일하게 나누어진 반죽 시트를 중앙으로 밀어넣고 뒤집어 닫힌 꽃을 만듭니다. (160도씨의) 뜨거운 기름에서 꽃들이 즉시 조리됩니다. 뜨거운 기름 제거. 그 다음 꿀과 단단향으로 만든 시럽을 빠르게 뿌립니다. 시간의 온기를 간직한 꿀에 튀긴 반죽 꼬임은 한 시대의 최고의 맛있는 밀가루 음식에 대한 상상을 상징합니다. 음식의 기원을 추적할 때 혹독하고 불모의 땅이 종종 가장 창의적인 분야를 탄생시킵니다. 역경과 한계로 탄생한 이 별미들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지혜를 구현합니다. 전원의 식탁에는 세상의 규칙이 담겨 있고 중국인의 지속적인 유전자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키우고 싶은데 땅이 없으신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해결책은 있습니다. 보세요. 모두 봐주세요. 이분은 진짜 전문가. 믿을 수 없어. 여기서 채소 키워? 무는 벽돌 틈새에서 자랍니다. 제 사무실 식물이에요. 내가 미쳤어? 봐봐, 내 동료들. 그녀는 고구마 키우는 몽상가. 곧 비가 올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방금 깨달았어요. 홍수 또 처음부터 새 시작. 얘들아, 큰 무들. 한번 봐봐. 제 얼굴 비교하면 작아요. 너무 큰 딸기. 저는 프랑스 파리에 있어요. 우리는 농사를 시작할 거예요. 저는 지금 마다가스카르의 논에 있어요. 이집트의 흑백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화산이야. 남극 저 멀리서 중국 탐험대가 그곳에 도착했어. 우주 정원을 보러 가자. 가자.